서세원 씨하고 서정희 씨 부부 사이에 무려 32년의 그런 원앙 부부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법정에까지 서게 된 겁니까? 원앙 부부였는데 지금은 원한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원한 부부가 됐다. 네. 원앙 부부가 원한 부부로. 네, 정말 예. 한 글자 차이죠. 지난 5월 10일에 서정희 씨가 서세원 씨한테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끊고 또 서세원 씨가 자신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를 끌고 가는 이런 CCTV를 공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법원에 또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부부가 결코 원앙 부부가 아니었다는 것이 네. 알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서정희 씨는 그 후 7월 달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서세원 씨는 그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첫 공판이 있었죠. 자, 오늘 첫 공판에서 그동안 알려진 거에 대해서 네. 서세원 씨가 상당히 억울하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자기의 주장을 펼쳤죠. 자,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로비룸에서 서정희 씨의 목을 졸랐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서정희 씨가 그 보여준 CCTV 화면이나 진술에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네. 서세원 씨가 적극적으로 얘기한 것이 일단 서정희 씨가 애초에는 그랬어요. 목을 졸라서 눈알이 빠질 뻔했다라고도 했는데 서세원 씨가 그랬죠. 본인은 목을 졸은 사실은 없다. 네. 다만 엘리베이터에서 보이는 바와 자, 같이 지금 나오는 장면은 네. 다리를 왼쪽 다리를 네. 끌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간 네, 장면이네요. 서정희 씨의 다리를 끈 사실은 있는데 예. 또 한 가지 저것이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예, 다리를 그냥 끄는 게. 근데 네. 전치 3주나 나왔잖아요. 전치 3주가 나왔고요. 그리고 보통 저렇게 공개돼 있는 장소에서 사람이 누워 있는데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닌다는 것 말도 안 자체가 되는 개나 끌는 뭐 개도 예. 저렇게 끌으면은 이게 그거는 동물 학대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개를 저런 식으로 끌고 다니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는 예. 그런 이상한 현상인데 심지어 뭐 남이 그래도 당연히 폭행이지만 부부 사이에 저런 네. 행동을 했다는 것부터가 심각한 건데 어쨌든 본인은 저것이 폭행이 아니라는 항변을 했고요. 네. 세 번째는 세 번째로는 이제 강제로 의자에 앉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어깨를 밀쳐서 강제로 의자에 앉히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것이 서세원 씨 말로는 그렇습니다. CCTV 화면이 조금 빠르게 재생이 되면서 세게 민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사실은 그냥 자리를 뜨려고 하는 서정희 씨를 잠시 저지시킨 수준의 약한 수준이다라고 네. 이제 억울하다는 항변을 했죠. 네. 자, 마지막에 재산 분할 문제로 해서 만약에 재산 분할만 잘 되면 고소를 뭐 취하해 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것은 아무래도 본인의 혼자 생각만은 아닌 것 같고요. 서정희 씨하고 어떤 얘기들이 오가면서 서정희 씨가 아무래도 재산 문제가 먼저 깨끗하게 자기가 원하는 금액의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고소 취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언지를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서세원 씨 말에 의하면 재산 분할만 되면은 고소를 취하할 건데 그 재산 분할 요구액이 지금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자신이 액수 아직 얼마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액수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얘기하지 않고 있군요. 자, 김광삼 변호사. 예.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주차장에서 끌고 뭐 강제로 목을 졸랐다는 얘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전부터 뭐 원앙 부부로는 소문이 났지만 아마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서세원 씨가 이제 방송인인데 이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목회를 코미디언이면서도 목사예요. 그렇죠. 예. 근데 목회를 했는데 남편이어는 교회를 안 오고. 다니는데 다른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남편의 목사 지위를 잘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목사로서 인정을 안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예. 그걸 굉장히 어떤 목사로서 어떤 서세원 씨가 굉장히 심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을 수도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지인이 뭐 5억 원과 관계로 인해서 이제 서세원 씨 부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5억 원 빌려줬으니까 내놔라.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걸 고소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서세원 씨와 상의를 이거 뭐 그냥 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네. 뭐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면 서정희 씨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라. 그러게 시켰다는 그냥 게 돈을 돌려달라가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를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서정희 씨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일단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렇네요.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어떤 그 부부관계 좀 파탄이 났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 그 서세원 씨가 목사인데 서세원 씨가 하고 있는 교회를 서정희 씨가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로 옮긴 것이 발단이 됐다라는 건 이제 서세원 씨 측의 주장인데요. 네, 예. 애초에 아내가 왜 남편이 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겼나를 생각해 보면 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서정희 씨 말은 남편의 외도가 있었다라는 아하. 거죠. 네. 본인이 본 문자 메시지가 어떤 묘령의 자기 딸의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가 서세원 씨에게 뭐 오빠, 여기서 오빠는 이제 제3의 오빠를 또 네. 말하는 건데 예. 오빠랑 같이 가 나는 집에서 쉴래. 네. 이런 문자를 서세원 씨에게 보낸 거예요. 그게 추측컨대 오빠라는 사람과 서세원 씨와 이 여자 세 명이서 놀러를 가기로 돼 있었는데 네. 나는 집에서 쉴 테니 서세원 그냥 씨가 그 그 오빠랑 남자하고만 남자 둘이만 가라. 네. 근데 이제 그 말 자체, 그다음에 여행을 전제로 한 그 말 자체, 그다음에 아주 어린 나이 여성이 서세원 씨에게 이렇게 반말을 하는 이런 것들이 보통 사이가 아니다라면서 네. 이제 외도를 했고 그 외도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플러스 경제적인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이제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정희 씨가 뭐 교회도 옮겼을 수도 있고 예. 뭐 그렇지 자, 않을까.